이렇게 여러분들 근무하시다 보면 갑자기 헤드헌터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지? 이 헤드헌터 회사 처음 보는 회사인데 이 이직 제안이 나에게, 회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이직의 정석 작가 정구철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이직을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헤드헌터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실 때가 있어요.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근무하시다 보면 갑자기 헤드헌터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되게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첫 번째,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지? 뭘 보고 제안을 한 거야? 뭐 이런 것들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헤드헌터가 여러분한테 연락을 드리는 건 일단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제 포지션을, 여러분이 어떤 이직을 고민하실 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이 뭐 이직을 고민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그때야 이제 저는 지금 이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기셔도 좋지만요. 만약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말씀을, 헤드헌터의 제안을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받다보고 또 뭐 회사 소개하고 이제 소개하고 뭐 포지션에 대한 거 말씀드리고, 물론 뭐 이메일로도 발송해드리겠지만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흔히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해당 제안 받으신 회사에 찾아보실 테지만 이 헤드헌터 회사 처음 보는 회사인데 내가 과연 믿고 진행해도 되는 걸까? 하는 거를 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회사인가 컨설턴트인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이름보다는 컨설턴트 한 명 한 명의 브랜딩이 더 큰 시장이에요. 만약에 제가 예전 현업에 다닐 때는 만약에 삼성의 누구, 정구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삼성을 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헤드헌터나 그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에 오히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되게 시장이 난립돼 있다 보니까 헤드헌터가 한 10,000명 좀 넘게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초짜 신입이신 분들이 정말 처음 보는 회사에 근무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매출 막 3억 4억 하시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오히려 혼자 차리셔서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 제안을 받으실 때는 그 회사의 네임밸류보다는 그 컨설턴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작은 회사, 영소한 회사들은 사실 컨설턴트를 여러분들이 헤드헌터 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오는 그 제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제 그 헤드헌터를 몇 명을 쓰는가, 이런 것들 프로세스를 좀 고민을 해보면요. 이제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군데 30군데 이렇게 쓰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회사들이나 외국계 회사,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영 컨설턴트나 그런 되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제가 진행하는 회사도 그렇고 한 3군데 4군데를 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한테 갑자기 연락을 한 그 헤드헌터가 3-4개 회사의 그 진입 장벽을 뚫고 그 오더를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 그 기회 한 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한번 제안을 받고 과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 헤드헌터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직 제안이 나에게, 회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저는 유능한 헤드헌터라고 하면 그 셀링 포인트를 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채용의 니즈는 회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회사에는 또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서로 만족해야지만 딜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컨택을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메일을 수십 통 뿌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꼭 한번 이제 면접 전에라도 이렇게 만나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을 파악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믿음을 본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업계 전문성이고요. 이제 헤드헌터 그 포지션을 되게 여러 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엔지니어라고 해도 뭐 당연히 그 엔지니어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는 모르겠죠. 하지만 그 회사의 채용 경위나 회사의 니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라던가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그런 내가 이 포지션에 대해서 또한 이 회사에 대해서 또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을 제한하지 못하는 제안을 이익을 주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꼭 헤드헌터한테 제안을 받으시면 이제 회사 네임밸류나 어떤 다른 것으로 판단을 하시기보다 꼭 이 오더가 이 포지션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꼭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회차로 해가지고 이직의 정석 오마이스쿨과 함께하는 이직의 정석 그 짧은 동영상 강의를 마쳤는데요. 제가 또 뭐 퇴사학교에서도 그렇고 오마이스쿨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좋은 강의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